자랑 한번 잘못했다가 사람 하나 잃었습니다.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30년 친구와 멀어졌고 가족 간의 금이 갔습니다. 돌이켜보니 그땐 몰랐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싶었죠. 하지만 늦게 알았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지켜지는 게 있다는 걸. 오늘 이야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5가지.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 피눈물로 남긴 말입니다. 혹시 나는 그런 자랑 안 해라고 생각하셨나요? 그 말이 바로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말을 아껴야겠다는 생각 드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떠올리셨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는데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요, 이런 인생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 오래도록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5가지. 첫 번째는 바로 가족의 단란함입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잘 지내는 게 뭐가 문제야? 행복한 걸 왜 숨겨야 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행복할 때 사람은 그 행복이 당연한 듯 느껴지기도 하고 남들도 같이 기뻐해 줄 거라 생각하죠. 그래서 우린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우리 남편은 세상에 둘도 없어. 요즘 애들이랑 대화도 잘 되고 우리 집은 진짜 화목 그 자체야. 하지만 그 말이 누군가에겐 가슴을 조이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살면서 우리는 그걸 종종 잊습니다. 도봉구 창동의 작은 중식당,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스며들던 날이었습니다. 연탄 냄새가 살짝 배어있는 공기 속 62세 김순자 여사님은 오래된 친구들과 점심을 함께 했죠. 하얀 목도리를 두르고 진주 귀걸이에 머리를 단정히 묶은 순자 여사는 식탁 위에 앉자마자 활짝 웃으며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이고, 요즘은 남편이 더 살뜰해요. 아침엔 내가 깨우기도 전에 일어나서 따뜻한 유자차 한 잔 타다 줘요. 집안일도 같이 하고 우리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요즘은 소풍 가는 중학생들처럼 웃고 다녀요. 애들도 다 자기 자리 잘 잡았고요. 큰아들은 지난주에 새 차를 뽑아줬다니까요. 그 말에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누구는 멋쩍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중 테이블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윤정숙 씨. 정숙 씨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수건을 가만히 만지작거리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죠. 그녀는 몇 년 전 남편과 이혼했고 지금은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직장 문제로 지방에 내려가고 딸은 결혼 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정숙 씨는 말없이 순자 여사의 말에 따라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안엔 씁쓸함과 고요한 외로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나는 뭐 따뜻한 차 한 잔 받아본 지가 언제더라. 아들이랑은 이번 설에도 연락이 없었는데 그날 모임 이후 묘하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연락이 좀 뜸해지더라고요. 순자 여사는 말합니다. 다들 바쁜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야 눈치챘죠. 내가 너무 신나서 내 얘기만 했다는 걸. 누구 하나 대놓고 뭐라 한 사람은 없었지만 공기 자체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식당의 웃음소리도 그녀가 말할 때는 잠시 멈추는 것 같았고 문득문득 느껴지는 고요함이 마음을 찔렀다고 했죠. 그날 이후 순자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이란 건 말하는 순간 누군가에겐 벽이 되기도 해요. 자랑은 누군가의 상처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이야기는 더 그렇습니다. 가장 깊은 곳의 외로움은 누군가의 단란함 앞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니까요. 지금 순자 여사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남편과 아침 산책을 하며 딸이 보내주는 손주 사진을 보며 그저 조용히 웃습니다. 이젠요, 그저 감사하면서 살아요.
말 안 해도 되는 행복이 있더라고요. 자랑보다 나누고 싶은 마음만 간직하고요. 가족의 단란함은 함께 있는 그 시간으로 충분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빛은 조용히 흘러나오는 법이죠. 자랑하지 않아야 오래갑니다. 가족도 관계도 그리고 그 평화도 말이죠. 다음은 강북구 수유동에서 68세로 홀로 지내는 조태영 어르신. 태영 어르신은 자식 셋을 모두 독립시키고 자그마한 건물 한 채를 갖고 계셨습니다. 매달 월세만 해도 몇 백만 원이 들어오니 동네에선 누구 걱정 없는 어르신으로 통했죠. 어느 날 동네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태영 어르신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이 먹고 일 안 해도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편해. 젊을 땐 진짜 허리 휘게 일했지만 지금은 그때 뿌린 씨 덕 보는 거지 뭐. 손주 용돈도 팍팍 줄 수 있고 딸 시댁에까지 도와주고 있어 하. 그 말에 한쪽 구석에서 같이 듣고 있던 71세 박만수 어르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만수 어르신은 얼마 전 아내 병원비에 전세금까지 모두 날렸고 지금은 기초연금과 알바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중이었거든요. 좋으시겠어요. 전 요즘 손주 얼굴도 못 봐요. 주말엔 마트 가서 주차 정리 알바 뛰느라. 그 말에 잠깐 자리에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영 어르신도 그제야 눈치를 챘죠. 아이고 내가 괜한 얘기를 했구먼. 미안하네 만수 형.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이후로 모임에서 만수 어르신은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비교하게 되더라고. 괜히 내가 초라해지는 기분이었어. 그 사람 잘못은 아닌데 그냥 듣고 있으면 내 처지가 더 슬퍼졌지. 돈 이야기는요,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노년의 대화 속에서 돈 자랑은 상대의 자존심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칼날이 될 수 있어요. 누구도 겉으로는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눈빛은 바뀌고 말수는 줄어들고 관계는 조용히 멀어지기 시작하죠. 이젠 그런 얘기 안 해요. 태영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게 있으면 그냥 조용히 도우면 되지. 떠벌릴 일은 아니더라고. 돈은 조용히 흘러야 합니다. 흘러야 살아있는 것이고 자랑이 아니라 나눔이 되어야 사람 사이에 오래 남습니다. 자랑하지 않아야 더 따뜻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돈은 결국 관계보다 귀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세 번째로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것, 바로 자식의 성공입니다. 이 말도 또 쉽게 납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걸 보면서 기쁨을 느끼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렇죠. 부모는 언제나 자식이 잘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자식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과연 그만큼 좋은 걸까요? 사례는 송파구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70세 김명애 할머니. 할머니는 가끔 집에 손님이 오면 딸의 서울대 합격 얘기를 빼놓지 않고 자랑합니다. 그 얘기가 나오면 할머니는 상반신을 일으켜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말하죠. 우리 딸 진짜 서울대 법대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는 인턴도 하고 나도 딸 자랑할 수 있어. 진짜 자랑스러워요. 손님들은 와 정말 대단하네요 라고 말하며 대체로 고개를 끄덕이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대답은 예전처럼 힘차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옆에 앉아있던 명희 할머니의 작은 동생 68세 이정숙 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명희 할머니가 딸 자랑을 할 때마다 점점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손을 꼼지락거리며 말없이 차를 따르던 그 모습이 언제부턴가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정수가 너도 무슨 얘기 해봐. 우리 딸 자랑하는 걸 못 참고 그랬지? 하하. 명희 할머니의 농담처럼 들리지만 정숙 할머니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짧은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돌린 채 말했죠. 난 아무것도 없다. 자식들이랑도 연락이 잘 안 되고 이젠 나보다 더 바빠서. 명희 할머니는 그때 비로소 자식 자랑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숙 할머니의 자식들은 모두 독립해 각자의 삶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의 성공이나 일이 잘 돼도 그것에 대해 자랑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은 모두가 기뻐할 일이지만 그 기쁨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부모에게는 자식의 성공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지만 다른 부모에게는 나만 빼고 다 잘 사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정숙 할머니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고민했죠. 내 자식들은 다 건강하게 잘 지내지만 그걸 남한테 자랑하는 건 나를 더 외롭게 만든다는 걸 몰랐다. 그녀는 어느 순간 자식들이 성공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자랑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잘 살면 그걸로 충분해. 그리고 조용히 그들의 삶을 응원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면 그걸로 됐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정숙 할머니는 그렇게 속으로 다짐했죠. 내가 뭘 자랑하겠어. 그저 건강만 해주면 되지. 자식의 성공은 자랑이 아니라 나의 기쁨과 응원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야 진짜로 나와 자식 모두 행복할 수 있죠. 자식 자랑은 때로는 자칫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도 자랑은 나누지 말고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려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네 번째,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것, 바로 건강과 외모입니다. 건강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죠. 하지만 자랑스럽게 내 건강을 이야기하는 게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저 건강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고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자랑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사례는 전라남도 여수에 살고 있는 72세 김영숙 할머니. 영숙 할머니는 항상 활기차고 건강을 자랑하는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웃들과 자주 모여서 나 이제 혈압도 정상으로 떨어졌어. 이 약 덕분에 나 이제 5kg 뺐어. 이렇게 자랑삼아 건강 이야기를 풀어놓곤 했습니다. 아, 진짜로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할 줄 몰랐다니까. 젊었을 땐 정말 아팠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밭에 나가기도 하고. 그날도 이웃인 69세 박영자 할머니가 영숙 할머니의 집에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그날 자식이 보내준 작은 선물을 들고 왔죠. 하지만 대화는 결국 영숙 할머니의 건강 자랑으로 흘러갔습니다. 아유, 영자씨, 이렇게 딸이 자주 찾아주니까 좋겠네. 내 몸 상태도 이렇게 좋고 사실 나 이제 10년은 더 살 것 같아. 내 이대로만 있으면 건강을 자랑할 수 있지. 영자 할머니는 잠깐 말을 멈추고 그대로 얼굴에 미소를 띠며 답했습니다. 응, 나도 그렇게 건강하고 싶은데 요즘 자주 피곤하고 다리가 자꾸 아프네. 그 말을 들은 영숙 할머니는 여전히 즐거운 표정이었지만 영자 할머니의 얼굴에서 그늘이 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영자 할머니는 자주 집을 찾지 않았고 영숙 할머니의 자랑이 그녀에게는 어떤 부담이 됐다는 걸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사실 건강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루하루 피로감이 쌓여가면서 자신이 아프다고 느끼는 게 점점 더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되었죠. 그런데 그 자랑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왜 나는 저렇게 건강할 수 없는 걸까? 자신을 자꾸 비교하게 됐습니다. 건강이 좋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 사실을 자랑하는 것만큼 자주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 자랑은 그 말이 나오는 사람은 기분 좋을 수 있지만 그걸 듣는 이들은 그 감정이 다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나의 건강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다음 사례는 경상도 대구에 살고 있는 75세 이춘자 할머니. 춘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밭일을 하며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가 끝나면 운동과 건강관리 덕분에 스스로가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여러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편이었죠. 나는 이제 아침마다 걸어도 숨이 안 차고 힘들지도 않아서 정말 좋아. 이런 건강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운동해봐라. 그런데 춘자 할머니의 이 자랑을 듣고 있던 77세 윤경숙 할머니는 그날따라 굉장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경숙 할머니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 자주 병원에 가곤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병원 진료를 거르지 않고 매일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유, 경숙 씨 왜 이렇게 조용하냐? 기운 좀 차려야지. 이렇게 늘 지쳐 있으면 안 된다니까. 경숙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나도 예전엔 조금 더 건강했었는데 요즘엔 가끔 나도 이런 몸이 부끄러워. 그 말을 들은 춘자 할머니는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후 경숙 할머니는 그날부터 자주 모임에 나오지 않게 되었고 춘자 할머니는 그때야 비로소 건강 자랑이 사람을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아무리 자랑해도 남의 마음까지 건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는 대신 남에게 기운을 북돋아주는 말 한마디가 더 필요합니다. 너도 힘내라. 우리 다 같이 잘 지내자. 그것이 진짜 건강한 관계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자랑하면 안 되는 것, 바로 행운과 운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번쯤 자신이 운이 좋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운을 자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는 부러움과 질투, 심지어는 서운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례는 충청북도 충주에 살고 있는 68세 박정혜 할머니. 정혜 할머니는 내가 운이 좋아서 이 집을 샀다고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 큰 로또에 당첨되었고 그 덕분에 집을 사고 새 차를 샀습니다. 내가 로또에 당첨되면 그만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이 말은 그녀의 자랑거리였고 손님들마다 그 이야기를 반복했죠. 그때 내가 정말 운이 좋았지. 로또 당첨되고 이제 살고 있는 이 집이 바로 내 로또 덕분이야. 운이 좋으면 이렇게까지 되는 거지.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오랜 친구이자 이웃인 70세 이희영 할머니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희영 할머니는 이 말을 들은 후 고개를 떨구며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정혜 할머니는 희영 할머니가 어딘지 다른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것을 느꼈죠. 희영 할머니는 사실 한때 사업을 하셨지만 경기 불황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식들한테 도움을 받지 않으려 애쓰셨지만 지금은 생활비가 부족해져서 아들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정혜 할머니가 계속해서 자신의 운 좋았던 이야기를 자랑할 때 희영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술을 마시고 있었죠. 정혜 할머니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행운을 자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정혜야, 나도 내가 로또 당첨돼서 행복한 건 알지만 그 이야기를 자주 하면 내가 너무 불편하단다. 희영 할머니의 말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정혜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말을 멈췄습니다. 그럼 내가 잘못한 거였구나. 그제서야 그녀는 자신의 운이 남에게는 그리 좋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행운과 운은 우리가 아무리 자랑해도 그 사실을 자랑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롭거나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사례는 경상남도 창원에 사는
74세 조선의 할머니. 조선의 할머니는 매일 아침 자신의 행운을 자랑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생각지도 못한 행운을 얻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주 큰 상을 타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때 내가 정말 행운을 얻은 거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행운이 주변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행운에 대해 자주 말하지 않게 되었죠. 사실 그 행운이 가져다준 여러 가지 일들이 그녀에게는 큰 기쁨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그렇게 기쁘게 듣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행운을 자랑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조용히 간직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소중한 일입니다. 사람들의 행복은 모두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신이 얻은 행운을 나누는 대신 그저 자기만의 기쁨으로 간직하는 것이 진정한 행운이 아닐까요? 행운을 자랑하고 싶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행운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몫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5가지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가족의 단란함. 가족이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자랑하는 건 축복이지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과시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특히 가족 내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 자랑을 할 때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물과 금전 재산이나 돈을 자랑하는 것, 특히 그 돈으로 한 일들을 이야기할 때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자랑을 하는 사람이 무심코 이 돈으로 투자하면 돈을 번다고 말하면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압박감을 느끼거나 금전적인 요구를 할 수도 있죠. 이런 부작용을 고려하여 자랑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자랑. 자녀의 성공을 자랑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성취를 과도하게 자랑하면 상대방에게 비교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자녀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기쁨을 나누는 것만큼 자랑은 절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건강과 외모. 건강을 잘 챙기고 외모에 신경 쓰는 건 분명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걸 자랑처럼 이야기하게 되면 듣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너는 왜 그렇게 못 챙겨? 라는 압박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난 매일 새벽에 조깅해. 덕분에 혈압도 정상이야. 나는 60인데도 주름 하나 없다는 소리 들어. 이런 말은 겉으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것 같지만 상대방 입장에선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나 외모에 자신 없는 사람에겐 더욱 그렇죠. 게다가 나이 들어서 건강과 외모를 과도하게 자랑하면 자칫 나는 관리 잘하는 사람, 너는 아니야 라는 뉘앙스를 줄 수 있어서 듣는 이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랑이 아닌 조언처럼 자연스럽게 나누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행운과 운. 로또에 당첨되거나 큰 행운을 자랑할 때 듣는 사람은 그 행운을 부러워하거나 나에게도 그런 행운이 오길 바란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행운을 자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과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이렇게 5가지 자랑을 과도하게 하게 되면 결국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자랑은 한두 마디로 상대방에게 즐거움을 줄 수도 있지만 너무 과하면 결국 상대방의 마음을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 물론 이해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싶고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나누고 싶죠. 하지만 자랑이 과해지면 그게 부담으로 변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자랑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죠. 내가 자랑을 했을 때 상대방은 어떤 기분이 될까?
내 자랑이 그들에게 압박감을 주지는 않을까? 이렇게 말이죠. 때로는 조용히 나의 기쁨을 간직하는 것이 더 큰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은 진정한 행복을 위한 척도가 아닙니다. 자랑이 없어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정성이 느껴진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과시보다 중요한 건 바로 그 마음입니다. 자랑은 때로는 누군가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랑을 자제하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